한때 10명 아래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발 확산으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관련 확진자는 130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주로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라는 특정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쏠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점이 감염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접촉 기회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접촉 기회가 높아지면 감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 어떤 시설적인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다수의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 모일 경우 더군다나 클럽에서는 어떤 이제 행위 자체, 그러니까 뭐 춤과 댄스와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물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공기 전파 양상까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여기에 만약에 일부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할 경우에는 급속한 어떤 전파 확산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태원 방문자 가운데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혼선을 주는 확진자도 있었는데요. 방역 당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소재나 또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이제 이른바 이제 인천 102번 확진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모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 예. 신원이나 동선을 속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건 뭐 어떤 신원이나 동선을 속일 경우에는 그 진실 여부를 파악을 하고 철저한 동선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어떤 추가적인 감염 가능성, 특히 밀접적 족차의 파악이나 어떤 전파 차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다소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생활 방역 하에서 뭐 클럽 등 생계나 서민 경제와 좀 거리가 있는 업소들에 대한 제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전파 양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근데 실제로 현재 여러 지자체,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어떤 클럽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얘기는 그 과거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인 어떤 강제성의 여부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제한적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원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동시에 학원도 원격 수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일부 또는 어떤 상당수, 일부 서울 지역에서는 상당수 학원들이 운영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권고로서는 그다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보건당국 차원에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예. 물론 이렇게 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킨다고 해서 100% 감염을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가장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말씀하신 학원 원격 수업 권고와 더불어서 또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연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최선의 방법은 방역 차원만 고려를 했을 때에는 예. 연기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클럽발 감염 확산하고 어떤 그 대면 수업을 시행했을 때의 어떤 감염,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 이게 같이 맞물리게 되면 더 큰 전파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다음 주에 고3 개학, 대면 개학을 이제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학교 차원 그리고 보건당국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학생 간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에서 불필요한 접촉 금지, 특히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쉬는 시간 사이에 장난을 친다든가 이렇게 불필요한 학생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교 내에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도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방역적인 차원에서는 보건당국 차원에서 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 시설에 대한 어떤 표본 진단 검사들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만약 이대로 등교를 한다면 등교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되는 엔데믹, 즉 주기적 발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역이나 에이즈처럼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코로나19 역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WHO에서 코로나19를 비교하면서 에이즈를 언급을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에이즈를 예로 든 거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과거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다. 즉, 그 얘기는 이제 과거의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는 현재 겨울철에 감기를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의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원을 보면 기원 전에 마치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을 하면서 이게 사람의 감기 바이러스로 됐다라는 가설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즉 향후의 병원성이 지금보다는 좀 낮아지면서 계절형 감기 바이러스로 편입될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엔데믹, 즉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풍토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풍토병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데믹이라는 의미가 1년 내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영어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엔데믹화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형 감기의 바이러스로 하나로 편입이 되면서 계속 겨울철마다 우리한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재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